안녕하세요. 밤 100살 살아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50 이후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해법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구별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는 이 사람들의 그늘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중년에는 이런 사람을 정리해야 스트레스와 우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년에 절대로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 첫 번째,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면 불행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고생을 반복하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운때가 맞지 않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가 주로 들립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진다면 이 사람에 대해 냉정하게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착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생한다고 불쌍히 보기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과 선입견을 싹 빼고 사람 자체와 문제 원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상대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개선점을 알려주고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여전하다면 더는 이 사람에게 시간을 쏟지 말고 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세시대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불행의 원인이 습관이 된 잘못된 말과 행동, 나쁜 버릇이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가 취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을 계속 달고 다니고 도리어 다가간 사람에게도 불행을 옮길 위험이 높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잡혀 헤어나오는데 꽤 힘든 고생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불행한 사람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알고 봤더니 문제 원인이 그 사람에 가까운 다른 사람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뿌리치지 못해 불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행한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과 엮인 다른 사람까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려면 불행한 사람 스스로 불행의 원인이 된 잘못된 습관이나 언행을 고치고 자신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선을 긋고 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어긋난 사람. 여러분, 어릴 때 몰랐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이 성숙한 인격 때문에 꼭 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름을 넘어 어긋난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어긋난 가치관이란 야비함, 방탕, 불법적인 것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세상 사는 법칙이라고 말하고 현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실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다른 올바른 방법도 있지만 포기하거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오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어울릴수록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에너지만 받아와 우리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 도둑.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신감만큼이나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많고 내가 해내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큰 동력이 됩니다. 자존감은 나에 대한 믿음을 넘어 삶의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만나면 자존감만 갉아먹는 사람은 더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냐고요. 그동안 만나준 것만 해도 도리를 다한 것은 아닐까요? 자존감 도둑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충격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자존감 도둑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계속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현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먼저 개선을 시도하고 안 될 때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감 도둑에는 잘되라는 충고라며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며 내 가치를 눌러버리는 사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초치는 말만 하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한 고민은 10대나 20대뿐만 아니라 50대나 그 이상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더는 내 자존감을 갉아먹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존감 갉아먹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50대인데 친구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젠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에 주마등처럼 과거부터 미래까지 여러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자존감 갉아먹는 사람의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상대가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서로 기분만 나쁘게 만들 뿐이니 더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거나 반응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만나는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정신과 경제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네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눈에 보이게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거나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와 만났는데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편해서일까요? 여러 자료에 의하면 10중 8구 만만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는 누르지만 상대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무례라고 합니다. 상대를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 거리낌 없다는 것은 상대가 그 정도로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다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될 상대라는 안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저 미안하니까 둘러대는 것일 뿐입니다. 가까우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켜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 특히 50대 이후에 매달릴 필요 없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 두 번째, 가치관이 어긋난 사람. 세 번째, 자존감 도둑. 네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여러분, 남은 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인생은 정말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정리할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내셔야 인생 후반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의 행동은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좀 매달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놓겠습니다.